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 하나를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영민은 오랜만에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평소 바쁜 생활에 치여있던 그는 잠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다. 할머니 댁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있었다. 그곳은 예전부터 영민에게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분위기도 풍겼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래된 창고와 덩그러니 남아있는 빈 집들이 줄지어 있는 마을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도착하자마자 영민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강렬한 노을이 지고 있던 그날 저녁, 길거리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그의 귀를 간질렸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영민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래전 이 마을에 살았던 여인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와 가까워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운한 사고를 당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게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영민은 왠지 모를 불안한 기분을 가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창문 밖으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불안감에 휩싸여 침대 머리맡에서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빗줄기를 문지르는 듯한 소리가 반복되었지만 밖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잠에 들려고 했으나 창틀에 있는 작은 창문 너머로 거무죽죽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창문을 더 가까이 들여다본 순간 그는 얼어붙고 말았다. 어렴풋이 창 밖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의 얼굴이 보인 것이다. 그 얼굴은 비에 젖어 초췌해 보였으나 확실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영민은 공포를 참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두려움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며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일어나자마자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 여인이 마을에 전설로 전해진 그 여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영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왠지 등골이 서늘해져 왔다. 할머니는 혹시 모르니 오늘 밤에는 창문 옆에 소금을 뿌려두라고 경고했다. 그날 밤 영민은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 뭔가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그는 손전등을 더듬어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창밖에서 더욱 선명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홀로그램처럼 선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존재감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영민은 긴장 속에 침대에 앉아 창 쪽을 향해 손전등 불을 계속해서 켰다. 그때 문득 창 밖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아무 말도 분간할 수 없는 아무렇게나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놀란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그 순간 창문 밖 얼굴이 다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영민은 할머니에게 절대로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람 그림자가 보이면 그냥 문을 열어놓으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서울로 돌아왔고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시간이 흐른 후에도 영민은 밤마다 이상한 발소리와 창문 밖 실루엣이 생각나 잠들기가 어려웠다. 또다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영민은 확신했다. 그 기묘한 여인의 전설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 드러난 현실이었음을, 그리고 그 여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창문 밖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후로 그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그가 경험한 그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사건은 그의 마음에 각인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서론. 잊을 수 없는 어느 여름밤 나는 한국의 한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유명한 곳이었다. 사실 나는 이러한 것들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은 친구들과 함께한 것이었고 그들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본론, 그날 밤 우리는 마을의 주민으로부터 마을 가장자리에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에는 예전부터 귀신이 산다고 알려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나면 절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도시에서 온 우리에게는 하나의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뿐이었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소문처럼 정말로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당에는 키 큰 잡초들이 무성했고 건물은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건물 내부로 울려 퍼졌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우리는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장난을 치며 집안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심결에 옆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느낌은 계속되었고 점점 강해졌다. 거실에는 낡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장난삼아 피아노 건반을 눌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기 시작하며 으스스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갑자기 닫히며 열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폐가는 2층이 없는 단층 집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나 확실히 무언가가 우리 위에 있었다. 공포에 휩싸인 우리는 급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밖을 가리켰다. 창문 너머로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새하얀 눈을 가진 무언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볼 줄 모른다는 듯 천천히 사라져갔다.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국 우리는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폐가의 모든 창문과 문이 일제히 흔들렸다. 마치 우리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밖으로 나온 우리는 숨을 돌린 후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폐가는 무시무시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이. 결론, 우리는 그날 밤의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이후로도 한동안 그 마을과 폐가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았지만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이 진짜 귀신의 소행인지 아니면 우리 정신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우리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주했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여름밤에 폐가를 방문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와 비슷한 공포 썰들이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를 오싹하게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 기숙사에서 겪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즈음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기숙사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많은 학생들이 기묘한 일을 겪었다고 소문이 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저 풍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강의가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소처럼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자정이 넘어 방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했고 복도에서 들리던 인기척도 없어서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잠에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렴풋이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문 틈으로 비치는 복도에 불태어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 누가 화장실에 가는 길인가 보네라고 생각하며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 그 발소리와 그림자는 제 방 앞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내 조용해지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몇 번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제 방 앞에서 누군가가 맴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고 가끔은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소리마저 들리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나 싶어 방을 열어봤지만 복도는 언제나 조용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툭툭 하는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여러 명의 목소리가 뒤섞여 여기 나와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조금씩 불안해졌고 매일 밤 잠든 척을 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친구에게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급기야 학교 선배 중 한 명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선배는 예전부터 기숙사에 얽힌 다양한 괴담들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배는 제가 지내는 방이 어떤 한 좋은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방에 살던 학생이 불행한 사고를 당했고 이후 그 방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매일 밤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밤중에 기숙사를 나와 친구의 방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을 나설 때 문을 닫고 뒤돌아보니 정말로 방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방으로 피신한 후 저를 따라오던 소리는 멈췄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기숙사로 방을 옮겼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난 후로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곳에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외면했지만 지금은 가끔 그 오래된 기숙사에 방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공포는 여전히 선명히 기억나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기숙사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지만 저는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